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절제의 성공학, 미즈노 남보쿠 지음, 출판사 바람입니다. 지은이 미즈노 남보쿠님은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중요한 몇 부분을 골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가난과 실패의 기도. 귀한 새를 키우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세상에 귀하다는 새는 다 구경하러 다닙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탄탄대로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꼭 큰 성공의 문턱에서 일이 자꾸 어긋납니다. 왜 성공의 문턱에서 자꾸만 주저앉는 걸까요? 귀한 새를 키우는 취미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갖는 취미요. 당신같이 아직 젊은 사람이 그런 것을 즐기면 오던 성공도 멀찌감치 도망가는 것이요. 그런 해이한 마음가짐으로는 크게 성공할 수 없단 말이요. 도대체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런 취미를 즐긴단 말이요. 아직 성공 근처도 가지 못했으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취미를 따라하는 것은 저에게 가난과 실패를 주세요 라며 빌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소. 실패는 다 자신의 꿈과 직업에 전념하지 않고 사소한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요. 지금 즐거우면 나중에 귀하게 되고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장래에 큰 즐거움이 오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요. 다음 글은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이 온다.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운이 점점 나빠져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어 운이 좋은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절제해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절제를 엄중히 지키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요. 운이라는 글자는 세상이 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 언젠가는 자신에게 때가 온다는 것이요.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림에 있어 절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오. 성공과 실패는 다 스스로 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 것이오. 작은 실패에 마음을 뺏겨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면 성공의 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오.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일시적인 일이요. 즐거움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오. 진정을 다하는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오. 다음 글은 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다. 저는 잡기에 능해 내기를 하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꼬이는 일이 많소. 무릇 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요. 진정으로 큰 뜻을 품고 성공을 바란다면 딴 생각 없이 오로지 한 길만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기운이 하늘에 통하여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가업이 번창하고 있을 때라도 한순간의 번창에 만족하여 큰 뜻을 내려놓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소. 놀이나 유의는 나를 잊고 즐기는 것이기에 성공의 기운을 잃기 쉽소. 큰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래서 조심하고 삼가라는 것이요. 이미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가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가업이 내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리하시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해야 하며 부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아랫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오. 다음 글은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세요.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늘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입으로 한번 들어간 음식은 토하더라도 항문에서 나온 똥과 같이 구린내가 납니다. 과식하는 것은 밥을 그대로 변소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변기에 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그런 상상을 해도 진짜 음식을 참기 힘들면 진짜 변기의 똥 위에 밥을 한번 버려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람이라면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것입니다. 음식 절제를 못하는 것은 매일 밥을 똥 위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 하십니까? 다음 글은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른다. 젊을 때부터 음식을 아껴왔는데도 이제 겨우 처자를 먹여 살릴 정도입니다. 음식을 절제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젊을 때부터 절제했기 때문에 늙어서도 자식에게 의존해 걸식할 걱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에 맞는 식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한 가난한 식사가 있는 법입니다. 식사를 절제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자의 식사를 하면 스스로 성공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난한 식사를 하면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음식을 탐닉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언제나 거칠고 검소한 식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식량보다 많이 먹으면 매일매일 식량빚을 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음식을 더욱더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입신 출세를 바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넉넉한 곳은 비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먹고 입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유복하지 않다고 한탄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여 철록을 늘리면 곧 성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글은 내 말이 틀리면 남복군은 천하의 사기꾼. 저는 활동량이 많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든든히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거나 적게 먹으면 원기가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한 끼라도 적게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까? 원기는 원래 하늘에서 얻는 기운입니다. 음식으로 원기를 얻어서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기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아낄 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심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이를 절제하면 뱃속이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운이 저절로 트이며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힘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원리 원칙이 없는 무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며 살기 때문에 원기가 오래 못 갑니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즈노 남보쿠는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이요. 다음 글은 죽을 때 괴로움이 없으려면. 훌륭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나 음식 절제로 신의 뜻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리 선생님의 도가 높다고 하셔도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다 음식이 원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적은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술과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쉽게 흥분되고 흐트러져서 생각지도 않은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다 기를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 신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자신이 먹는 것을 줄여 마음속으로 신께 드리면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괴로운 마음이 없으면 다가올 세상에도 괴로운 마음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늘리면 반드시 미래로 가져갑니다. 현생을 바탕으로 미래에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 글은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 노년에 이르렀으나 아직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절제를 해도 누구에게 그 덕을 물려주겠습니까? 죽은 뒤에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은 인생을 호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자식이 없는 운명이라도 엄격히 절제하면 반드시 훌륭한 자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식하여 그 덕이 천지 만물을 이롭게 하면 노년에 가깝더라도 자손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손을 보기 힘들더라도 마음은 불생불멸이므로 절제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마음은 인연과 인과를 기억합니다. 인연은 원인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인과는 그 원인을 갚는 것입니다. 현생에 나쁜 인연을 맺으면 다시 태어날 때 나쁜 업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쌓은 덕이 미래의 당신에게 도움을 줍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현생이 끝이라는 생각에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허비한다면 다음 생에는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전생이나 내생도 다 현생에서 스스로 하기 나름입니다. 몸가짐이 바른 사람은 스스로 돕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보살핍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늘과 자연의 가르침입니다. 다음 글은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천하제일의 관상가라고 소문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음식 절제만 강조하시고 인생의 기륭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으십니까?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기륭이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식을 절제하면 심신이 엄중해지므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 기륭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치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음식을 절제함에 따라 그 법칙을 하나둘 깨닫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천하의 이치가 마음속에 싹 틔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치가 마음에 싹 트면 마음이 바르게 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다스려집니다. 귀천을 떠나 식사를 절제하지 않고는 운명이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만물의 법칙을 아는 것이 삶의 근본입니다. 운명학의 근본도 식사 절제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그 법칙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의 인생은 등불 없이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할 것도 식이요, 걱정해야 할 것도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절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즈노 남보쿠님의 운명을 만드는 절제 성공학 중 중요한 몇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는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